반갑습니다. 맥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어데스크라는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페어데스크라는 해외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영상으로 된 한 편을 올려드릴 거고, 또 그 안에서 각각의 영상 단위별로 해서 기능적인 부분들은 한 개 단위로 영상을 별도로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데스크라는 거래소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은, 자, 회사 소개에 보면은 6명의 전 바이낸스 임원과 3명의 전 모건 스탠리 설계자가 설립한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22년도에 만들어진 정말 몇 개월 안 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좀 사용하는데 불안한 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2주나 3주 내에 코인마켓캡에 상장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커뮤니티로 봤을 때 상당히 꽤 많은 유저들이 유입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이티브 토큰이 되는 FDT라는 토큰도 지금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올해 안에 상장을 목표로 해서 거래소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에어드랍을 해주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해외 거래소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장점이 있어야겠죠. 무조건 거래 수수료가 싸야지만 거래소를 사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거래 수수료를 보면은 일단은 선물 같은 경우는 지정가 0.02%, 시장가 0.04%입니다. 영상 아래에 댓글로, 고정 댓글로 되어 있는 페어데스크 레퍼럴 코드로 제 걸로 가입을 하시면은 15% 추가로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거래소별 수수료를 비교한 표입니다. 네, 보시면은 페어데스크가 지정가가 0.02, 시장가가 0.04%로 되어 있습니다. 네, 레퍼럴을 적용받게 되면은 지정가 같은 경우는 0.017%, 그리고 시장가 같은 경우는 0.034%. 그래서 전체 그 해외 거래소 중에서는 지정가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하지만 시장가 같은 경우는 제일 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게 수수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장가 거래를 많이 하게 되죠. 특히 트레이딩을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소를 사용하시면은 훨씬 싼 값에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생 거래소들은 굉장히 프로모션이 좋습니다. 처음에 가입하시면은 이런 그 보너스 혜택들이 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KYC 인증을 하시면은 일단은 $2를 드리고 입금 보너스를 600테더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체된 금액의 5%를 최대 600테더까지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 12,000테더의 가치를 가진 코인을 입금을 했을 때 최대 $600까지 받을 수가 있다. 12,000달러의 5%가 $600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보너스가 또 추가로 있는데, 거래 보너스는 3만 테더의 선물 거래량이 도달이 되면 $15를 보너스로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는 포지션을 진입 혹은 오픈하고 거래 수수료 그리고 거래 손실의 60%를 대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입금 보너스는 첫 입금을 하신 다음에 5영업일 이내에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너스가 지급될 때까지 자금을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금만 하시고 바로 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너스를 받기 전까지는 그 금액을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테더가 있으신 분들은 600테더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보너스 금액을 최대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어데스크의 또 장점이 한글을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직 KYC 인증을 국내 거래소화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스럽게 하고 있다. 한글을 지금 잘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거래소 사용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하신 내용들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현물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 신생 거래소들은 현물 거래소를 열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자금 규모도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현물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거래소가 이미 세팅이 돼 있다. 자, 근데 이 페어데스크의 장점만 있다고 말씀드리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신생 거래소의 고질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국내 거래소와 KYC 인증이 안 되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뜻인즉슨 국내 거래소에서 바로 페어데스크로 입금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KYC 인증이 되어 있는 바이비트, 비트겟,
그 다음에 바이낸스, 이러한 KYC가 인증이 된 거래소에서 KYC 인증된 거래소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페어데스크로 입금을 하셔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들이 좀 번거롭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다른 해외 거래소를 일단 쓰시던 분들은 추가적인 보너스 혜택이 없기 때문에 뭐 여유의 자금이 좀 되시는 분들은 이런 그 거래소에 입금하시고 보너스 금액을 받으시면은 자, 그것만 받아도 꽤 엄청난 자금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 소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회원가입하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퍼럴 코드로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VIP 코드에 MAC_D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퍼럴 코드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는 입력을 해주실 때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를 모두 조합을 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계정 만들기를 누르시면 전송된 인증 코드를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에 보면은 인증 코드가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6자리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원가입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홈페이지 기능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는 각종 이벤트에 대한 부분, 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오늘 선물 마켓에서의 가격, 그리고 현물 마켓에서의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거래에서 거래되는 페어는 총 5가지밖에 거래가 지원되진 않습니다. 현물 마켓 같은 경우는 52개의 코인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보면은 각종 뭐 아카데미, 코인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움말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회사 소개, 그 다음 비용 및 조건 눌러보면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추가로 이제 VIP 기준에 대해서 눌러보면은 VIP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은 이제 거래량에 따라서 수수료 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이커 수수료 할인, 테이커 수수료 할인, 그 다음에 출금 수수료 할인 나눠져 있다. FDT, 그러니까 이 페어데스크의 네이티브 토큰이 되는 FDT 코인에 대해 보유를 했을 때 보유 수량에 따른 VIP가 등급이 매겨지고, 추가로 30일 동안의 거래량이 어떤지에 따라서 VIP에 선정되는 내용이 또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USDT M이 있고, 자, 이거는 이제 테더 선물 거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암호화폐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드사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일단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해보시면 제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켓은 말 그대로 오늘 페어데스크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순위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스테이킹은 한마디로 은행 상품의 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금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유로운 스테이킹입니다. 자유로운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테이킹을 해놨다가 오늘 다시 풀 수도 있고 내일 풀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기가 스테이킹 했다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자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고정 스테이킹을 보면은, 고정 스테이킹은 보시면은 아까보다 API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정저축은 출금하지 못하고 락업이 되는 대신에 높은 이자율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일짜리도 있고 14일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VIP 스테이킹인데, VIP 고객이 되신 분들은 VIP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API를 제공을 해주는 상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USDC나 USD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좀 이제 수익 내시고 남는 돈이 있다면은 그런 거는 이제 여기다가 스테이킹을 하셔가지고 이자 수익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물은 이제 말 그대로 현물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배우기 눌러보시면은 각종 아까 전에 봤던 아카데미라든지 회사 소개, 그리고 FDT라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FDT라는 것은 이 페어데스크의 네이티브 토큰이 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이 되니까 각종 이 거래소에서 FDT 코인을 페어데스크 거래소를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보상을 해주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어데스크에서 거래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이 FDT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주고 있고, 거래 마이닝을 통해서 50% 거래 수수료를 이제 환불해 주고 있고, 또한 API 저축,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는 달리 훨씬 더 많은 이자 수익을 줄 수 있고, 이 DAO, 이거는 탈중앙화 조직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투표 시스템이나 각종 어떤 NFT 경매와 같은 기능이 생겼을 때 상장
성장을 결정하는 어떤 투표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 FDT 코인은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홈페이지 기능적인 부분들은 일단 설명을 드렸고, 보안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이 보안 설정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해킹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인 부분도 있지만, 보안 설정, 특히 OTP 설정을 안 하게 되면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KYC 인증도 미리미리 하셔야 앞으로 있을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사람 모양 이렇게 해보면은 보안이라는 기능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보안 누르시고 일단은 구글 OTP부터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 OTP 연결 눌러주신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구글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구글 OTP 라고 치시면은 이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거기 QR코드 스캔이라고 있는데 그걸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을 찍으면은 fairdesk.com이라고 해서 OTP 번호가 부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자리가. 다음을 눌러주신 다음에 코드 보내기 눌러주시고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코드가 와 있고 버리피케이션 코드, 그래서 그거를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메일 인증 코드에 넣어주시고 구글 인증 코드 입력해라. 거기에 내 핸드폰에 지금 보여지는 구글 OTP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OTP 설정이 되신 거고 로그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할 때 이제는 기존에는 이메일 코드가 왔는데 이제는 제 핸드폰으로 코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보시고 입력해주시면 OTP 설정이 완료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상태가 되었다면은 저는 출금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끝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거래소 사용에는 큰 문제는 없다. 다만 보안에 또 보면은 KYC 인증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안 위에 보면은 신분 인증이라고 있죠. 신분 인증 눌러주시고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분 인증 같은 경우는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 어플로 요거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페어데스크 먼저 어플을 다운받겠습니다. 자, 먼저 이메일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됐고 여기 사람 모양 눌러주시고 여기 세팅, 그 다음에 랭귀지를 잉글리시에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이제 한국어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글로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분인증을 선택을 해주시고, 신분인증 안 하면은 1일 한도가 2만 달러까지밖에 출금이 안 됩니다. 근데 KYC 인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20만 달러까지 출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증 시작. 여기에 KOR 사우스 코리아 선택해 주시고 운전면허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전면에 업로드 눌러주시고 카메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신분증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신분증과 자필 문서를 들고 있는 셀프 카메라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어데스크 및 당일 날짜를 포함해서 자필 문서를 써주시고 인증 사진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KYC 인증, 신분 인증을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대기 중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일에서 2일 내에 인증해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인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직접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이 페어데스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자체에서 채팅 상담이 안 되고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텔레그램 방에 보면은 페어데스크 코리아라고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저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방이고, 방 주소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여기 매니저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은 여기서 다 답변이 되고, 또 개인 톡을 보내시면은 바로 또 받으시니까 여기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어쨌든 거래소를 쓰려고 하면은 입출금을 할 수 있어야겠죠. 페어데스크로 입금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바이비트에 USDC가 있어서 그거 소액을 좀 한번 페어데스크로 입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비트 기준에서는 출금이니까 위드드로우를 눌러주시고, 자, 월렛이 있죠. 월렛 주소가. 바이비트는 무조건 주소를 추가해야 되니까 애드 누르시고, 자, 애드, 그 다음에 USDC 어드레스. 자, 저는 BSC 체인을 이용을 해서 보내겠습니다. BSC 주소 복사,
붙여놓고 다시 한번 확인. USDC 출금. 자, all get code. 페어데스크로 제가 바이비트에서 USDC를 3416개 보냈습니다. 출금했으니까 다시 출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금을 USDC를 일단은 출금을 하시려고 하시면은 OTP를 만약에 설정을 하셨다 그러면은 24시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23시 56분에 OTP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난 후에 출금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첫날은 출금이 안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유 스테이킹 USDC 있죠. 요거 5%짜리 API 요거 누르고 최대치 해서 뭐 출금 영상 찍을 때는 뭐 다 뺄 건 아니고 일부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에 스테이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뺄 돈이 아니라면은 리워드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여기다가 스테이킹 박아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킹까지 했으니까 OTP 설정하고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출금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USDT가 지갑에 있죠. 그래서 보통은 여기 계정이라는 데 들어갔다가 매매를 하시고 매매를 끝내신 다음에 지갑으로 옮기셔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정에서 지갑으로 테더를 모두 옮기시면은 저처럼 지갑에 테더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은 일반 거래소의 현물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금하니까 여기 출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는 BSC 체인을 이용을 해서 바이비트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소를 입력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바이비트로 한번 입금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 기준으로는 디파짓 시 입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테더를 누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BSC 체인으로 옮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 체인의 타입을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출금이 이상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BSC 눌러주시고 Acknowledge 눌러주시고 USDT 월렛 어드레스 이렇게 카피 타고 입금을 할 때 바이비트 기준으로 현물 계정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파생 계정으로 넣을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물 계정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 복사를 하고 다시 페어데스크로 넘어가서 복사한 주소를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금 금액을 BSC 체인 같은 경우는 최소 20테더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최대로 해서 저는 네트워크 수수료는 0.8테더가 소요가 됩니다. 약 1,000원 정도. 그래서 확인. 그래서 이메일 코드를 전송을 코드 보내기 하면은 이제 들어오겠죠. 그래서 6자리 번호를 이메일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자, 구글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출금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페어데스크에서 국내 거래소로 100만원 이하까지는 출금이 가능한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100만 이하는 KYC 인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3회 정도는 하루 3회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해외 거래소 KYC 인증이 돼 있는 해외 거래소 바이비트, 바이낸스, 비트겟 이런 종류의 해외 거래소를 하나 구심점으로 해서 입출금을 거기서 하시는 게 좀 안전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테더 거래를 하기 위해서 보통 코인으로 입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코인을 전환을 해야겠죠. 테더로 선물 거래를 해야 되니까. 특히 페어데스크 같은 경우는 코인 선물은 현재 상품이 없습니다. 테더 선물만 있고 코인 선물, 뭐 다른 말로 인버스 선물이라고도 하는데 그 상품이 없기 때문에 코인을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전환하는 방법은 여기 이체를 누르신 다음에 자, USDC를 제가 지금 100테더를 가지고 있죠. 이거를 테더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눌러주시고 이체를 누르면은 100% 모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수료가 0.5달러 정도 발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 완전히 100테더로 바뀌는 거 아니고 왜냐면 또 테더의 가격이 있죠. 이렇게 하락한 모습 그리고 수수료가 또 반환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된다. 자, 가격 가져오기를 누르시고 이체를 누르면은 계정에 테더가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더가 지금 계정에 99.5달러가 있는 것을 보실
보실 수가 있고, 여기 테더 M에 가보면은 마진 잔액의 99.5달러가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거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방금 전에 테더로 전환을 했죠. 계정에 들어가서 선물 거래를 다 했다고 치고 출금을 하기 위해서 지갑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페어데스크 같은 경우는 현재 USDC나 다른 코인을 테더로 전환하는 건 되는데, 다시 테더에서 내가 원하는 코인으로 전환할 수가 없고, 현재는 보유한 테더를 TRX, 트론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환 미리 보기 봐서 전환을 누르시면은 트론으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지금 있네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테더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실계정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모의투자 계정으로 지금 접속한 상태고, 여기 보시면 테스트넷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넷도 사용하시려면은 여기 배우기 들어가셔가지고 모의거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를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랑 그거는 모의투자 계정용으로 별도로 만드셔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고, 지갑 내역에 보면은 선물 거래를 888달러가 보너스 증정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선물 눌러보면은 여기에 888달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돈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여기 좌측에 보면은 종목 현황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즐겨찾기 별을 누르면은 여기 즐겨찾기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즐겨찾기 했던 거는 이 위편에 보면은 이렇게 별표가 돼서 상단에 바로 눌러서 들어갈 수 있게끔 즐겨찾기 지정이 되고, 좌측에는 이제 호가 창이 있습니다. 호가 창이 나는 이제 좌측에 있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옮겨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중앙에는 이제 차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지표들을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 X 표시를 누르면은 지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2단 뒤편에 있는 이 격자가 싫다라고 하시면 캔들 더블 클릭 누르시고, 여기 모습에 보면은 여기 세로 격자선의 불투명성을 0으로 하시면은 차트 배경에 이 선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FX라고 눌러보시면은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지표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RSI를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여기다 눌러주시면 되고, 뭐 볼린저 밴드를 하겠다 BB 누르시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녹색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도 이렇게 느리면은 이렇게 늘어나니까 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좀 늘려서 여유롭게 보시면은 활용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 이 파란색을 눌러보면은 여기에 각종 작도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쓰는 거는 이렇게 즐겨찾기로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즐겨찾기 돼 있는 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차트 작도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단축키를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단축키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로 많이 쓰는 단축키는 이제 수평선은 Alt H, 그 다음에 호라이즌이죠. 세로선은 Alt V, 버티컬, 그 다음에 추세선은 대각선으로 그리는 그 추세선은 Alt T를 누르시면은 트렌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작다한 거 지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쓰레기통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게 여기 일자 및 가격 범위, 요거는 뭐냐면은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이 몇 개 올랐다, 이런 것들을 요걸 추가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거를 단축키로도 쓸 수 있는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올릴 때까지 올린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이 상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클릭을 다른 데 하면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임시로 뭐 이렇게 계속 이걸 눌렀다가 이렇게 하기도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Shift 누르고 바로 이렇게 올리면은 몇 퍼센트나 올랐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선 그릴 때 팁을 알려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는데 약간 좀 이렇게 여기 꼬리가 비껴서 만났죠. 그러면 여기 자석을 누르면은 자석이 생겨가지고 꼬리에 저가나 고가에 딱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오른 라인 익스텐디드 누르면은 이렇게 확장돼서 추세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 위편에 보면은 24시간 변동률 이렇게 나오고, 최고가, 최저가, 그 다음에 24시간 거래량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펀딩 비율이라는 게 카운트다운이 있고, 7시간 40분 뒤에 이제 펀딩비를 양수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펀딩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펀딩비라는 것은 한마디로 현물과 선물의 괴리율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을 봤을 때 현물이 여기는 현물이 있고 이제 선물에서의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일한 상품이라도 가격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또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 간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괴리도를 줄이기 위해서 펀딩비라는 게 생긴 건데, 예를 들어서 펀딩비가 양수를 띠고 있다면은 이 카운트다운이 끝났을 때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현재 양수를 띠고 있다는 것은 대체로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수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선물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과 가격의 괴리가 오히려 선물이 싸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매도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이 매수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준다. 그럼으로써 펀딩비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본인이 보유한 포지션을 청산하게끔 함으로써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펀딩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어데스크 같은 경우는 펀딩비를 9시, 17시, 그 다음에 새벽 01시 이렇게 하루에 3번 펀딩비를 내게 됩니다. 자, 사실 이게 0.01%다 보니까 그렇게 큰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지만 하루에 3번 0.01을 3번 낸다 그러면은 0.03%인 거죠. 하루에. 근데 이게 10일만 지나도 0.3%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테더를 이제 포지션을 보유했을 때 0.3%면은 약 3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펀딩비가 0.1% 아니면 0.75% 이렇게까지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이제 주문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계정, 내가 보유한 돈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또 계약에 대한 상세 그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하단에 보면은 자, 내가 보유한 포지션의 그 포지션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미체결 주문, 그 다음에 주문 내역, 거래 내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주문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SDT 거래에서는, USDT 선물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오픈이 있고 종료가 있습니다. 포지션을 진입하고자 할 때는 주문이고, 종료는 내가 보유한 포지션을 청산할 때 사용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가 보유한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포지션 오픈으로 진입을 해야겠죠. 여기 보면은 지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정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가격을 지정을 해서 진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2246인데 제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매수 포지션을 진입할 때는 현재 가격보다 싼 가격에 매수를 해야지 가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 달러를 예를 들어서 0.1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주문이 이제 제출이 된 거고, 지금 현재 여기 걸려있는 주문은 체결된 주문이 아닙니다. 체결된 주문이 아니라 내가 이 가격대에 가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체결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체결을 하겠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현재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내가 주문을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2230인데 자,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2223.5인데 자, 2400에다가 놓고 매수 주문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 주문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장가로 체결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현재 가격보다 내가 비싼 가격에다가 매수 주문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훨씬 비싼 가격에다가 주문을 하겠다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비싼 가격으로 바로 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포지션 주문을 할 때는 주의하실 게 현재의 가격보다 싼 가격에다가 지정가 주문을 하셔야 된다. 혹시라도 현재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다가 주문을 넣게 되면은 시장가 체결이 돼버린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현재 제가 롱 포지션으로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되겠죠. 익절을 할 때는 익절을 내가 매수 포지션이니까 더 비싼 가격에다 팔아야지 익절이 되는 거고, 혹시라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익절과 손절을 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종료라고 있죠. 종료를 선택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2400이라는 가격까지 도달
도달하면은 나는 팔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정가로 24,000을 입력을 해주시고 내가 보유한 포지션의 개수가 0.1개죠. 0.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100%로 올리면은 판매 0.1개가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롱 포지션을 나는 종료를 하고 싶다가 되는 거니까 롱 종료에다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24,000에다가 주문이 체결 주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체결 주문은 여기 밑에 보면은 오더 오픈이라고 보시면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주문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내가 보유한 포지션은 여기 포지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된다. 자, 그럼 손절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TPSL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연필 모양이 있죠.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익 실현과 스탑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로스에다가 내가 손절하고 싶은 가격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2만 달러가 도달되면은 손절하겠다. 그러면은 2만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나의 손절 주문이 2만 달러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 페어데스크 같은 경우는 자동 손익절은 차트에다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만 달러에 나는 어쨌든 손절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2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익절 주문을 여기다가 종료를 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또 아까 전에 이익 실현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24,0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자, 24,000이라는 가격대에 익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24,000을 입력하면 내가 24,000에 도달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과 스탑로스를 했을 때 받게 되는 손실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하셔도 된다. 자, 다만 테이크 프로핏 그 다음에 스탑로스 이 기능을 스탑로스는 당연히 시장가로 손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쓰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이익 실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지정가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지정가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한다는 거는 지정가로 주문이 체결되는 게 아니고 마켓이 주문이 발동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보다도 이익이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시장가보다는 지정가를 통해서 여기 종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취소하는 방법은 여기 오픈 오더에 가보시면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핏 주문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취소하게 하시면은 내가 지금 아까 전에 설정했던 테이크 프로핏 그 다음에 스탑로스 주문이 취소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 주문을 할 때 종료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주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지정가 마감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하신 다음에 지정가로 할 수도 있고 시장가로 할 수도 있는데 24,000에다가 나는 청산을 하겠다. 난 물량을 100% 하겠다. 아니면 50%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셔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정가 주문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산을 할 때 갑자기 급변되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 손실이 커져서 빨리 이 포지션을 강제로 종료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시장가 마감이 있습니다. 요거 뭐 누르면은 강제로 포지션이 청산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정가는 이렇게 해서 알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시장가라고 있죠. 시장가. 자, 시장가는 뭐냐면은 현재 가격에서 그냥 바로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가로 해놓고 0.1개를 매수 포지션 진입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롱 매수 딱 하면은 바로 체결이 돼서 지금 포지션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 비싼 가격에 바로 체결하겠다 라는 거고, 이 시장가의 단점은 수수료도 비싸지만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내가 바로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매수 포지션 들어가게 되고 매도 포지션 진입하게 될 때는 더 값싼 가격에 진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주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마디 돌파 매매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돌파 매매 혹은 예약 매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기 보면은 여기가 중요한 저항 라인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가 한 번, 두 번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대가 돌파되게 되면은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매매 전략을 짰단 말이죠. 근데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매수 포지션 진입할 때는 무조건 현재 가격보다 싼 가격에 주문을 넣어야지만 주문이 시장가로 체결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체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 가격이 뚫리면 더 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약
대납 주문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조건부 주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을 계속 보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에 도달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조건부 주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2739라는 가격이 돌파되면은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조건부 주문하고 자, 여기 보면은 지정가와 시장가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가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리거 가격이 있는데 이 트리거 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발동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동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은 해당 가격대가 되면 시장가로 나는 체결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장가를 눌렀을 때랑 여기 지정가를 눌렀을 때 여기 밑에 보이는 나오는 게 다르죠. 그래서 시장가 누르면은 이렇게 시장가가 되고 가격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시장가라는 것은 내가 그 해당 발동가에 가게 되면은 해당 가격에서 시장가로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격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트리거 가격에다가 2739를 입력을 하고 시장가 하고 금액은 여기다가 수량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0.1개를 주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매수 포지션을 넣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주문이 뭐 보이지 않지만 오픈 오더에 가보면은 자, 컨디셔널 마켓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조건부 주문으로 시장가 주문 체결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트리거 조건에는 2739라는 가격에 도달되면은 나는 시장가로 체결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정가를 했을 때는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트리거 가격을 아까랑 똑같이 273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발동 가격에 27,000 뭐 대략 여기니까 여기라고 했을 때 발동 가격이 2730인데 이럴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보통 돌파라는 것을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쨌든 여기 딱 발동가의 2730을 뚫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내려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을 예상을 하고 이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시장가로 매수 체결되는 게 아니라 조정받고 이 가격대 2350이라는 가격대에 도달하면 나는 매수 주문을 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730 발동가가 딱 되면은 매수 주문을 2350에다가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에 건들면 내가 현재가보다 아래인 2350이라는 가격대에 지정가 주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픈 롱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주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때 이게 도달됐을 때 가격이 상승해서 730에 도달했을 때 매수 주문이 체결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고 2350이라는 가격대에 도달이 되면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정가, 시장가, 조건부 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비트코인 0.1개가 도대체 얼마의 가치를 가졌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보통 주문을 할 때는 달러 단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0.1개라는 것이 주문의 수량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1개를 치게 되면은 이 레버리지를 곱해가지고 나온 게 해당 포지션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트코인 0.1개라는 것은 211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문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유지 증거금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포지션 진입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유지 증거금이 212달러야 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주문 가치를 이해하려면은 217 곱하기 열을 하면은 21,000달러의 가치만큼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좀 어렵죠. 그냥 처음에 주문을 입력할 때 달러 단위로 입력을 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BTC라고 있는데 요거를 USDT로 눌러주시고 비트코인을 1000달러만큼 주문을 하고 싶다. 2만 달러라는 가격에 1000달러만큼 주문을 넣고 싶으면은 100 곱하기 여기 레버리지 있죠. 요거를 곱해주시면은 주문의 가치가 된다. 그래서 매수롱을 눌러보면은 비트코인의 개수는 0.05개인 거죠. 오픈 오더에 들어가 보면은 0.05입니다. 0.05. 거의 얼추 나오죠. 왜냐면 현재 비트코인이 2만 달러니까 0.05개를 하면은 약 1000달러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주문 넣으실 때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게 포스트 온리 기능입니다. 포스트 온리 기능은 뭐냐면은 오로지 나는 지정가 거래만 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2만 달러에다 이렇게 주문을 넣었는데 0.1개를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포스트 온리를 하지 않고
받고 주문을 넣었을 때는 순간적으로 플래시가 팍 발생되면서 이렇게 빡 위로 오르면은 시장가 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순간적으로 가격이 급변동해가지고 나의 의도는 지정가 거래를 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시장가 주문 체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온리 기능을 누른 상태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장가 체결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면 주문이 그냥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체결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정가 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포스트 온리를 체크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보면은 격리가 있고 교차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한마디로 설명드리면은 이 교차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마진 잔액으로 갖고 있는 867달러, 이게 저의 전재산이죠. 이 전재산이 다 털릴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격리라는 것은 포지션을 진입과 동시에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 증거금을 잃게 되면은 포지션을 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좀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교차로 해서 레버리지를 100배로 하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자 0.1개로 진입을 해보면은, 자 포지션에 보면 마진이 20달러로 잡혔고, 이게 마진이라는 거는 유지증거금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유지증거금이라는 것은 내가 0.1비트코인을 매수 포지션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너가 필요한 최소한의 계약금이 이만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진 돈은 867달러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는. 근데 0.1비트라는 것은 약 2000달러의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의 수량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돈 869달러보다 더 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교차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를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제가 100배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유지 증거금이 20달러만 있으면은 그 100배가 되는 2000달러만큼 주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산가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11,438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 밑에 지금 청산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건데, 내가 2000달러라는 포지션을 진입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869달러이기 때문에 교차라는 것은 이 전재산을 가지고 아까 전에 그 다 털릴 때까지 포지션 유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869달러가 털리게 되면은 이 청산가에 도달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격리로 바꿔놓고 비트코인을 0.1개를 시장가로 매수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액이 0.1개를 들어간 거죠. 0.1개니까 약 2000달러만큼의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을 매수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 근데 마진은 아까 유지증거금이라고 했죠. 격리는 이 유지증거금이 털리게 되면은 포지션을 청산을 한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 돈이 다 털릴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한다고 봤지만, 격리에서는 이 19.31달러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자동으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가를 보시면은 2만 달러죠.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여기만큼만 내려가면은 자동 청산이 된다. 근데 아까 전에는 동일한 수량을 진입했지만 교차에서는 869달러를 다 잃을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했지만, 격리에서는 그게 아니라 유지 증거금만큼만 포지션을 유지를 한다. 여기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격리에서는. 이건 뭐냐면은 증거금을 더 채워놓으면은 그만큼 청산가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19.31달러가 이르면은 이 포지션이 이제 강제로 청산되지만 80달러를 추가로 넣어서 증거금을, 유지증거금을 100달러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99.31이니까 100달러라고 치고, 청산가가 아까는 2만 달러였지만은 19,100까지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간 거죠, 청산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은 뭘 쓰면 되냐? 저는 격리를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초보자들은 웬만하면 격리를 써서 매매하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진입, 청산, 손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다,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차로 놓고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초보자 같은 경우는 진입, 청산, 손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다 보니까 계속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차 같은 경우는 다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제 청산이 타이트하게 잡혀있는 격리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어데스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페어데스크에서 나오는 이벤트 내용과
그리고 페어데스크의 네이티브 토큰이 되는 이 FDT 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는 영상을 추가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사용 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